네, 들으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 사령탑을 뽑는 선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맡게 될 새로운 원내 지도부는 누가 될지 주목됩니다. 한편 황교안 대표가 민생 투쟁 중인 가운데 당내에서는 한성규 의원이 당직자에게 폭언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는 한민수 전 국민일보 정치부장,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셨습니까? 자, 새 원내대표 선출 투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인영, 노웅래, 김태년 콕 한번 짚어서 누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좀 예상을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순서가 기호순입니다. 예. 네. 앵커의 선호순이 아니고요. 그걸 또 오해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게 근데 이 선거인단 수가 128명 아니겠습니까? 다 오신다고 해도 예. 그렇기 때문에 역대 취재를 해봐도 국회의원 원내대표 선거는 참 맞추기가 힘들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이게 뭐 물론 개파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모임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의원들 간의 호불호가 있고요. 예전에 보면은 이 선거운동 과정에 정말 치열하게 새벽마다 의원들 집 앞에 가서 기다리는 후보들이 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감동해서 찍어주는 표도 있고 해서 막상 뚜껑을 열고 보면은 의외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번 경우도 사실 좀 실제 투표 과정까지 봐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 과반을 넘지 못하면 결선 투표를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또 2, 3위 후보가 아닌 1, 2위 후보를 놓고 투표를 하는 거죠. 그럼 3위 후보의 표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향배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일단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낮에 저기 민주당 관계자와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예. 해봤는데 어차피 좀 있으면 투표를 하니까요. 예. 네. 제가 듣는 걸로는 일단은 김태년 의원이 좀 앞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요. 심지어는 결선 투표를 안 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바로 얘기를 제가 가반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말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사실은 우려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게 예. 지금 김태년 후보가 앞서고 있다라는 것이 소위 친문 당권파들을 중심으로 당을 장악해 들어간다는 의미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결선 투표도 아니고 그냥 과반을 넘어서서 직행을 한다. 그러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소위 친문 당권파의 세가 너무 커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뭐 지금 비주류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비주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사이에 예. 갈등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들었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결과는 나와봐야 예, 알지만. 결과는 나와봐야죠. 그런데 이제 저기 이인영 의원 후보 같은 경우도 의원 예. 같은 경우도 뭐 친문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돕고 있습니다. 돕고 있고요. 저기 노웅래 의원도 뭐 비문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색채가 많이 얕죠. 그래서 통합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김태년 의원이 설사 예. 그 결선 투표를 안 가고 가반을 1차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땐 이게 무슨 집권 여당의 분열적 요소로 갈 그런 가능성은 없는 거고요. 예. 그 이후에 또 원내대표가 이제 원내 지도부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 지도부 구성할 때 뭐 이렇게 또 적절하게 배분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거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게 당장 여당이 너무 친문 일색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과는 이제 잠시만 있으면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선출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자리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예. 홍영표 원내대표가 오늘 임기를 마치면서 소회를 밝혔다고 했는데요.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보고 오시죠. 그댄 곁에 없지만 이대로 이별은 아니겠죠. I believe 나에게 오는 길은 조금 멀리 돌아올 뿐이겠죠. 모두 지나간 그 기억 속에서 내가 나를 아프게 하면 눈물을 만들죠. 원참무요. 나만 서울 국회도 결국 빈손 국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원내대표 1년의 임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영상 BGM이라 그러죠. 음악의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올 그대라는 걸 알기에라는. 그래서 제가 나름 저 노래를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 지금 야당은 글쎄 언제 돌아올까요? 저렇게 밖에서 계속 투쟁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저는 의외로 빨리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사실은 명분이 없어서 못 들어온다고 합니다만 예. 야당 입장에서 보면 가장 강력한 투쟁의 공간은 국회 내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민생 대장정을 진행하고 있고 장애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지난 4일 날 이제 북한에서 이제 미사일 도발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거 가지고 국방부는 아직도 그게 뭔지를 밝혀내고 있지 않고 예. 그런 상황 속에서 보수 정당, 안보 정당을 자처하는 자유한국당이 아 이런 문제는 우리가 들어가서 따지지 않을 수 없다 해서 국회 상임위를 열었다고 한번 해봤어요. 네. 그러면 아마 지금 그것을 해석상의 얘기라고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곤혹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이 좋아가지고 무슨 뭐 역성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경기가 수축되고 위기라는 거거든요. 오늘 뭐 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제 뭐 하방 리스크가 커져가고 있다. 그런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하방 리스크라는 게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장애 투쟁도 하지만 우리가 다른 문제를 떠나서 경제 민생 문제, 안보 문제는 우리가 챙기겠다라고 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생각보다 빨리 한국당이 돌아올 거다라고 그런 보셨고요. 제 촉구의 심정도 있는 겁니다. 네, 한 부장님 역시 같이 빨리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실 것 같아서 좀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다시 홍영표 원내대표로 돌아가서 본인은 스스로에게 1년간의 평가를 70점을 줬거든요. 100점 그랬었죠. 만점에. 네. 부장님께서는 몇 점이나 주실까요? 제가 점수를 줘야 되는 거군요. 네. 예, 주셔야 홍영표 합니다. 원내대표가 처음 취임할 때가 좀 전에 화면 나왔습니다만 김성태 원내대표 단식 농성 중이었죠. 9일째 취임을 했을 예, 겁니다. 그래서 가서 사실 뭐 어찌됐든 풀었습니다. 예. 풀고 홍 원내대표 재임 기간에 제1야당의 원내대표는 두 분이셨죠. 김성태 원내대표와 12월에 가서 이제 나경원 지금 예. 원내대표로 바뀌었는데 좀 많이 온도 차를 느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풀고 난 다음에 실제로 홍 원내대표 재임 기간에 굵직하고 중요한 법안들이 많이 통과가 됐습니다. 예. 가령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랄지 그다음에 김영균법이라고 하죠. 산업안전 관련된 거. 그다음에 윤창호법, 예. 음주운전 강화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법. 아동수당법이랄지 미세먼지 저감 관련 특별법도 했어요. 예. 그리고 여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비록 그 건 때문에 지금 제1야당이 장애로 가 있지만 패스트트랙에 태운 어쨌든 법안들 있지 태웠습니다. 않습니까? 예. 특히 선거구제 관련된 법도 있지만은 뭐 지금 대통령의 1호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예. 이 법안을 지정까지 해놨습니다. 예. 앞으로 뭐 논의를 해가지고 법안 내용을 좀 다듬어지겠지만은 이거는 물론 제1야당 지지자나 그 제1야당에서는 이게 무슨 성과냐 할 수 있겠지만요.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홍 원내대표의 성과로 예. 충분히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는 뭐 저기 점수 나와야 됩니다. 이럴 때는 예. 저는 홍 원내대표 스스로 준 점수가 가장 타당할 거다. 70점. 70점에서 동의를. 굉장히 선답을 주셨습니다. 정의님께서도 그러면 점수를 한번 저희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저는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고요. 낙제. 국회의원으로 놓고 봐서 그렇고 한 시기의 국회, 뭐 20대 국회를 봐도 그렇고 예. 제일 중요한 해, 그 일을 제대로 해야 되는 해가 3년 차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5년 단임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실제 임기는 3년 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2년 차에 가장 일을 많이 하고요. 지금부터는 사실은 관리에 들어가는 시점인데요. 앞서서 이제 몇 가지의 법들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국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와 민생과 관련돼서 제대로 국회가 일을 했는가의 문제고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를 들면 최저임금 관련해서도 그렇죠. 또 탄력근로제 문제와 관련해서 예. 그렇죠.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네.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는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참 홍영표 원내대표 얘기
중에 마음에 참 안 들었던 내용이 예. 여의도에 진짜 정치가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정치를 만들어야 되는 당사자가 본인입니다. 여의도에 정치가 없었다고 한다면 집권당의 원내대표가 정치를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여소야대에 있었던 원내대표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여소야대 원내대표 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과반이 안 되는 정당이잖아요. 부단히 양보하고 설득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어주면서도 국회를 정상적으로 끌고 갈 가장 중요한 책무가 집권당의 원내대표한테 있는 것인데 그 원내대표가 정치가 있는가 탄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경원 대표랑 얘기해 보니까 3가지 얘기뿐이 안 하더라. 그럼 4가지 얘기를 하도록 만들었어야죠 본인이. 그런 점에서 제가 사실은 고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제가 좀 낙제점을 드린 이유가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당 원내대표 얘기를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신임 원내대표가 어쨌든 와야 되는데 과연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한국당을 어떻게 해서든 빨리 원내로 불러서 같이 협치하고 이런 걸 텐데 맞습니다. 과연 신임 원내대표를 판단하는 기준을 그러니까 투표를 하는 기준을 그런 협치력을 볼 것이냐 아니면 내년 총선에서의 어떤 강한 예. 여당을 볼 것이냐. 그거를 뭐 떼놓을 수는 없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게 연동돼 있기 때문에 특히 총선을 1년 앞두고 1년도 안 남았죠. 이 원내대표가 총선을 지금 당대표 이해찬 당대표와 함께 치러야 됩니다. 예. 치러야 되고 하면은 일단 원내 사령탑이죠. 투톱 중에 한 분이신데 첫째로는 이제 당정청 관계의 역할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그 관계를 보고 의원들이 이제 선택의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예. 당정청 관계고 두 번째는 총선을 앞뒀기 때문에 예산 문제가 있고요. 주요 정책들, 집권당이 어떤 정책을 폈을 때 국민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예. 좀 더 경제를 활력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기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의원들 마음속에는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뭐 어찌 보면 또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의원들이 있을 텐데요. 총선 관련해서 어느 원내대표가 돼야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나의 공천까지. 뭐 그거 당연히 들어가겠죠. 예. 그게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셔서 저는 이제 한국당의 지금 장외투쟁 예. 이 부분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제 국회를 볼모로 한 대권투쟁이라고 했고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 이런 말씀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든다. 길어지면 역풍을 맞을 거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보면 황교안 대표의 이른바 독설이라고 할까요? 좀 이 톤의 수준이 너무 높아지고 있어요. 예. 특히 어제 부산에서 한 얘기는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황 대표가 나름대로 좀 합리성을 가진 분인 줄 알았는데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예. 우리 좌파들은 우리나라를 무너뜨리는 세력이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이래 돈 번 사람들이 거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무슨 돈 벌어본 사람이냐 했는데 저 너무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을 2번 했습니다. 예. 재선 의원이고 서울시 정무부 시장을 했어요.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1년 6개월 이상. 예. 거기서 받은 월급은 돈이 아닙니까? 공안검사할 때 받아야만 그게 월급입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황 대표가 장외투쟁 가서서 이제 본인들의 열성적인 지지자들을 만나니 예. 약간 이제 업되셨다고 해야 되나요? 해서 이제 발언 강도가 높아지는데 이런 부분 때문이라도 황 대표가 빨리 이제 출구 전략을 마련해서 국회로 돌아오는 게 맞다. 자칫 여기서 더 에스컬레이팅 돼가지고 발언 더 소위가 높아지면은 예. 이거 임 실장 입장에서는 이거 되게 모욕적입니다. 명예훼손에 가까워요, 이거는. 그래서 더 높아지면은 회군의 시점을 잡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군도 실력인데 네. 이제는 검토할 때가 됐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말 그대로 본인 공안검사 시절까지 얘기를 해버렸는데 예. 그럼 그때 80년대 초중반, 후반까지는 사실 민주화 운동, 특히 대학생들이 이 군부 독재 정권을 이렇게 종식시키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는 거는 사실 우리 사회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 자체를 부인해 가면은 이른바 스윙보트라고 하죠. 중도 보수, 중도 개혁은 말할 것도 없고요. 중도 보수층도 선뜻 다가가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현재의 장외투쟁만으로 제가 볼 때는 한국당이 원하는 효과는 거의 다 거뒀다. 지지율도 많이 올라갔고요. 당내 개파도 거의 지금 목소리 못 내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국회로 돌아오거나 회군의 시점을 잡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분 다 어쨌든 이제 빨리 돌아와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원내외 투쟁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황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현역 의원도 아닌데다가 그리고 이제 지금 소위 이제 민생 대장정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뭐 사실상 이제 뭐 아까 대권 시작했다고 얘기하시면 제가 보기엔 이제 총선과 관련된 소위 이제 세력 결집 배틀 같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저거는 저거대로 하더라도 원내에 들어와서 할 것은 또 해둔 것이 오히려 야당이 국회를 정말 이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대로 대변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돌아오긴 해야겠지만 일단은 한국당 지도부가 이렇게 장외에서 대여 투쟁을 강경하게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 좀 분란이 생겼습니다. 한성교 의원의 욕설 논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배경이 이제 어제 첫 민생 그 행보를 하는데 예. 자가치 시장이 쉬는 날인지를 모르고 사실은 일정을 잡으면서 그것을 이제 질책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데 몇 가지 대목들이 있죠. 일단 한성교 사무총장이 사실 그동안 보내왔던 언행을 놓고 보면 사실은 여러 번 말실수가 있어 왔던 것이 또 있거든요. 예. 그리고 보통 저렇게 이제 민생 현장으로 가서 활동을 하면 큰 스케줄은 중앙당에서 짭니다만 원래는 시도당 그 실정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시도당이거든요. 시도당에다 일정을 맡겨야 되는데 그걸 중앙당에서 다 하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자유한국당 이전에 예를 들면 한나라당, 새누리당 시절의 당직자들의 역량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건데 한 총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그러면 지금 총장이 실무적으로 다음 총선을 총괄하는 분이에요. 실무적으로 따지면. 그런 역할을 잘할 수 있겠느냐. 이번 실수를 포함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있어야 되는 거고 예. 두 번째 당 사무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고위 당직자가 저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야당 당직자도 어디 갈 데도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구조조정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당에서는 사실은 이 당직자들이 정말 잘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감싸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황 대표가 당 생활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정당에 대한 이해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지금 귀추가 주목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처리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지금 일단 상황? 제가 보는 이 한성교 사무총장의 이번에 욕설 파문이죠. 예. 두 가지 관점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 의원 말씀대로 본인 성격에 약간 뭐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국회의장 그 경호원들 멱살도 잡고 뭐 멱살도 한 번 잡은 건 아니더라고요. 예. 또 그리고 여성 동료 성추행 의원한테 발언도 성추행 발언도 있었고 실제로 화면을 봐도 좀 성추행에 가까운 발언을 했죠.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본인 성격이 좀 욱하는 게 있지 않나 싶은데요. 두 번째 건 이게 좀 더 본질적인 것 같은데요. 황교안 대표가 있고요. 예. 그 밑에서 이 당내 헤게모니 다툼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추경호 전략부총장 예. 이분이 그 황교안 대표가 총리 시절 할 때 이제 국무조정실장을 하면서 최측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른바 이 사무총장 패싱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력 다툼 같은 그런 부분에서. 거죠. 그래서 이 사건도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사건이라는 이 뭐 일이 벌어졌을 때요. 예. 업무 보고를 소홀했다며 질책을 하다가 욕설이 나왔고 내쫓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제대로 보고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제 황 대표가 앞서 나가니 그 밑에 이제 측근들 사이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황 대표가 당장 사무처 노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한 사무총장을 경질을 한다거나 그건 예. 쉽지 않겠지만은 본인들 해당 당사자들하고 사과를 전제로 하고 좀 엄중 경고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조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지금 당 윤리 회부 이야기도 나오고 뭐 거취 표명을 하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러면 황교안 대표가 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의원님은? 제가 황 대표라고 그러면 교체인가요? 한성교 총장이 정말 자연스럽게 물러날 수 있는 퇴로를 열겠어요. 그러니까 쉽지 이제 않겠네요. 예? 지금까지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 인사 문제를 처리하는 걸 보면 한 번도 매끄럽게 처리하는 적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자, 바른미래당 상황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의총이 아마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 김관영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죠. 3번 다고 나올 거면
그럼 내가 받아들이겠다. 사퇴하라는 얘기 다음 총선에서. 그리고 하태경 최고위원이 오케이 합당 불가 이거 당론으로 정해 볼 테니까 나가라. 이거 당론으로 정해질까요?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합당 안 하겠다라는 게 바른미래당의 당론으로 정해질까? 참 안타까운 것이 예. 자유한국당이나 민주평화당이나 지금 뭐 하자는 것도 없어요. 하자는 것도 없는데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내부에서 우리 안 하겠다. 먼저 당론으로 선언을 하자는 건데 이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 다른 당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할까 싶기도 합니다. 한데 사실 이거를 지금 뭐 하태경 최고위원이 동료 최고위원들하고 청년 최고위원, 예. 정책회장까지 묶어서 5명이 예. 우리 할 테니까 김관영 원내대표 일단 그냥 나가라. 그만둬라 했는데 지금 김관영 원내대표 임기도 뭐 한 달 반 남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그래도 바른미래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본다면 이걸 원만하게 처리하는 게 전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데 그럼 우리 국민들이나 볼 때 지금 이분들이 3번으로 하겠다고 선언을 했으니 예. 이 당은 내년 4월에 분명히 3번을 들고 저분들이 모두 나올 것이다. 이렇게 믿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싶어요. 그래서 이걸 자꾸 본인 당내 문제를 가지고 너무 많은 걸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서로 물러나라고 하는데 이거 국민 입장에서 좀 봤으면 좋겠고요. 예. 그런 정치적 선언은 사실 그보다 더한 것들도 휴지 조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김관영 원내대표가 물러난다면 손학규 대표도 버티기 힘들 겁니다. 지도부가 와야 될 텐데 지금 그런 상황 가기 전에 의총에서 이제 아마 문 걸어놓고 지금 기자들 다 내보내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얘기들 할 텐데 그게 뭐 물러나는 걸 당론으로 정할 수 있느냐? 그건 뭐 그런 규정도 없기 때문에 예. 그러지 못하고 서로 할 얘기 다 하고 또 끝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합당 불가는 어쨌든 당론으로 채택되긴 어렵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당론으로 채택할 문제인가 싶기도 하고요. 지금 예. 현재 상황에서. 역시 비슷하게 보십니다. 합당 불가의 문제 이전에요. 저는 이번에 사실은 손학규 대표도 김관영 원내대표도 상당히 실망스러운데 예. 본인들이 어떻든 민주당과 더불어서 패스트트랙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고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패스트트랙이 강행되고 난 다음에 지지율을 놓고 보면 오히려 거대 양당들은 지지율이 조금씩이라도 올라오고 예. 있고 정의당을 비롯해서 모두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 바른미래당이 어떠한 노선, 어떠한 정책,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사는가에 대해서 냉철하게 지난 과정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난데없이 김관영 원내대표가 유승민 당신 자유한국당 갈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저는 저거는 정치를 하는 특히 아무리 적은 정당이지만 거기서 원내대표의 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아니에요. 문제는 본인들이 한 정치적인 노선이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가. 예. 이 당을 위해서 도움이 된 것인가 안 된 것인가를 기준으로 본인의 거치가 결정이 돼야지 다른 사람의 문제를 시비 걸어가지고 또는 심지어는 무슨 이 합당 이런 얘기까지를 하면서 아직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상대 당들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예. 좀 전혀 적절치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까지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수 전 국민일보 정치부장,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